안녕하세요, 힐라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한번 스마트폰으로 코로나 현황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코로나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뭐 자바, 오브젝티브 C, 스위프트 같은 것들 이용해서 만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언어는 네이티브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만들려면은 자바와 코틀린을 배워야 되고 iOS용 앱을 만들려면은 오브젝티브 C와 스위프트를 배워야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한 가지 앱을 만들 뿐인데 운영체제에 따라 또 다른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새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없애고 이제 한 가지 언어로 개발할 수 있게 자바스크립트는 한 가지 언어를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리액트 네이티브입니다. 이 리액트 네이티브의 메인 설명에 가보시면은 written in JavaScript, rendered with React Native 코드라고 되어 있죠. 말하는 대로 여기서 이렇게 이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코드로 작성을 해줘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이 리액트 네이티브가 알아서 이 리액트 코드를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코드는 또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싶으면 안드로이드용 자바나 코틀린을 이용해서 변환을 시켜주고 이제 iOS용을 빌드를 한다면은 이제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로 빌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가지 자바스크립트 이용해가지고 또 따로 컴파일을 빌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이제 거의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자바스크립트 시작하기 위해서 이 Node.js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1.12.0 1.16.0 현재 버전이네요. 그것보다는 이제 왼쪽에 있는 안정적 신뢰도 높은 것들 사용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버전은 믿을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이용해줘가지고 설치를 해줍니다. 뭐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설치를 해주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node.js에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노드를 쳤을 때 이런 게 나오면 되죠. 그러면 컨트롤 C를 나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노드가 있으면은 npm이라는 걸 쓸 수 있을 거예요. npm이라는 거는 이제 Node.js의 패키지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더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npm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 npm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패키지라는 거를 만들면은 이런 npm이라는 데 올려놔요. 이번에 저희가 설치한 거는 expo/cli라는 겁니다. 네. 우선 이번에는 저희가 리액트 네이티브만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리액트 네이티브는 일단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사실 네이티브 코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어요. 컴파일 한다고 해도 두 운영체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쓴다고 해도 네이티브 코드를 좀 많이 만져야 돼요. 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블루투스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이 네이티브 코드를 좀 만져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빌드나 이런 것들도 리액트 네이티브가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엑스포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좀 더 훨씬 쉽게 빌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엑스포 서버에서 저희가 빌드나 컴파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좀 개발 시간이 확실히 속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네이티브 코드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네이티브 코드를 써야 되는 블루투스나 아니면 뭐 지문인식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저희가 이번 할 거는 간단하게 데이터를 받아와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엑스포를 설치해 줄게요. npm install expo cli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과정을 건너뛰어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네. 우선 이렇게 전 먼저 건너뛰어 줄게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다 설치가 됐으면은 엑스포를 한번 읽게 주시면은 네, 쭉 뜨죠? 엑스포 옵션. 그럼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엑스포 슬래시 버전. 그리고 버전이 잘 나오면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저희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희 문서 폴더를 이동해 줄게요. 그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 폴더를 이동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expo init init 제가 만든 프로젝트인 react native corona react native corona라고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뭐 타입스크립트를 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강좌에서는 블랭크를 이용해가지고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써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잠깐 기다려 주면은 이게 저절로 알아서 이제 엑스포 프로젝트 생성을 해줍니다. 엑스포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저희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아마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뭐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또 나중에 쓸 거기를 해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이고 이미 설치됐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희가 만약에 지문 인식 사용하고 싶어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그러면 저희가 뭐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것들 네이티브 코드 중에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이런 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번에는 npm을 딱히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cd react native corona에 들어가 줄게요. 이제 이 폴더에 들어갔으면은 폴더 켜가지고 바로 요 터미널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바로 들어가 줄게요. 이 상태에서 일단 app.js 들어줍니다. 일단 이 폴더에 대해 하나 설명해 주면은 이 app.js 저희는 대부분 다 만들 겁니다. 맨 처음 이제 시작되는 앱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앱 부분에서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의 코드는 다 해서 작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요 바벨 컨피그인데 이것도 넘어가지고 app.js 같은 경우는 이제 앱에 대한 것들을 지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아이콘이라던가 앱의 네임이라던가 이런 거 할 수 있고 패키지 JS는 저희가 npm이란 걸 설치해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죠 npm. 그리고 npm에서 이런 것들 다 패키지를 하거든요. 패키지를 깔았을 때 패키지를 관리해주고 저장해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드 모듈스에 이제 패키지 데이터 들어가 있고 에셋도 뭐 사진이나 아이콘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놓는 것이에요. 엑스포 쉐어드는 넘어가 되고 일단 먼저 이 app.js에서 간단하게 먼저 개발을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코로나19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코비드19 코로나 기tab을 사용하면 나올걸요? 코로나 API 좋아요. 네. 보건복지부 것도 쓸 수 있긴 한데 저희는 일단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GitHub에 다른 어떤 이 분께서 만들어주신 게 있어요. 코로나 현재 API를 배워줄 제가 넣고 네, 굿바이 코로나라는 데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선 요
업타임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일단 저는 서비스를 한번 신청을 해볼게요. 목적을 바로 표준 거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자신의 이메일 입력해 볼까요? 여기서는 각자 이메일 입력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API 키를 받으셨으면은 이제 정보가 올 겁니다. 이제 이메일로 API 키랑 이제 요청 주소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요 주소를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링크 복사하기 한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V 해줍시다. 네. 요걸 보면은 바로 현재 JSON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현재 시도를 발생 동향이나 아니면 현재 몇 명이 감염이 되는지 등을 바로 쉽게 알 수 있네요. 좋네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제작해 볼게요. 우선 터미널, 이 새로운 터미널을 만들어 줄게요. 터미널이 있어야지 작업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터미널을 스플릿 해가지고 총 2개를 사용하는데요. 한쪽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엑스포를 실행시켜 놓고 엑스포 서버를 켜놓은 용도랑, 또 다른 한쪽은 이제 다른 한쪽에 npm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터미널에서 작업을 해야 될 때를 이용해서 작업해 놓은 용도를 사용합니다. 우선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줬으면은 엑스포 스타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자동으로 엑스포가 딱 실행해줘요. 이 엑스포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저장을 한 걸 업로드할 수 있죠. 일단 먼저 run on iOS 시뮬레이터로 iOS 시뮬레이터에서 한번 켜볼게요. 시뮬레이터 켜졌네요. 약간만 기다려볼까요? 잠깐만. 기다려주면은 이제 네, 이렇게 저절로 딱 앱이 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켜지면은 번들, 이 서버에서 번들을 다운로드 하고 있고, 팬소리 많이 들리시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실행시키면은 팬소리 많이 나고 발열이 좀 심하더라고요. 네, 볼까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바로 이 아이폰에 앱.js가 설치가 되고, 확인. 자, 이렇게 아이폰에서 현재 이제 이 앱을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한번 수정해 볼게요. 커맨드 S 눌러줄게요. 저장해주면은 헬로월드로 바로 바뀌게 되죠. 이제 이 서버에 저희가 수정한 게 바로 올라가고, 이 서버에서 바로 이제 요거가 리프레시 되는 겁니다. 리프레시 돼가지고 이제 저희 개발한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거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거. 그러면은 일단 월드 됐고, 이 상태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일단 잠깐 기다려볼게요. 팬소음이 약간만 작아질 때까지.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창이 떠 있을 거예요. 네, 텍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을 했는데, 우선 아까 전에 API 개발 받으신 걸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아까 전에 받은 거죠. 그러면은 요 텍스트 한번 변경해 볼게요. 안녕하세요로 변경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만 하면은 바로 반영이 됩니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개발할 때. 그러면은 요 app.js라는 것이 메인 소스 코드예요.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요 하나 이 비유 있죠? 요 리트 한다는 게 요 컴포넌트 리트 하는 거예요. 컴포넌트를 리트하고 컴포넌트를 리액트는 보여주고.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게요. 로딩이라는 컴포넌트 만들어 볼게요. app.js 비슷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건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네, 로딩이라고 바꿔줄게요. 이거를 괜찮죠? 요 앱도 로딩으로 바꿔줍니다. app.js에서 이걸 임포트 해줄 거예요. from loading 확장자는 뒤에 입력해주면 안 돼요. 이 js 하는 순간 임포트 안 됩니다. 에러 품어져 나와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컴포트를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죠. 요 이름 있죠. 요 이름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로딩 컴포트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 로딩 느낌에 붙여볼게요. 느낌이 나왔네요.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다음을 해봅시다. 이제 이 로딩이 끝나면은 다음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제 이 창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로딩이 끝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use state로 알 수 있습니다. use state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볼까요? use state에서 잠시만요. 간단하게 정상적인 임포트가 되었네요. use state라는 걸 한번 써볼까요? use state. 이 state는 변수랑 똑같아요. 이 컴포넌트 내에서 변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use state const 새로운 한번 스테이트를 해볼까요? is 로딩을 해줄게요. 로드를 해줄게요. set load use state 여기는 false를 해줄게요. 그리고 그러면 set component 이럴 때는 잠깐 뭐 좀 확인해 줍니다. 뭐가 문제지? 네, 여기다 만들었구나. 여기 안에 만들어줘야 돼요. 컴포넌트 안에 만들어주면 스테이트는 컴포넌트 안에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스테이트는 컴포넌트 안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 안에 만들어주시고 로딩 있잖아요. 로딩에서 if load 로드는 false면은 로딩 리트해주면 되겠죠? 로드를 리트해주면 되죠. else if load true return 메인 페이지다 만들어줄게요. main.js .js 같네. 시 로딩 임포트 해줄 필요 없고 이 스테이트도 임포트 해줄 필요가 없죠. 이제
사실 이 스타일도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스타일 준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JSX라고 요 안에 있는 요 변수들을 있잖아요. 변수들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줄 수 있어요.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이 컴포트로 스타일은 스타일스라는 변수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해 줄게요. 일단 로딩이 되어 있고 이거는 초기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import main from main.main을 입력해 줄게요. 로딩이 true다 그러면은 메인을 로딩해 주는 거예요. 메인을 로딩 해준 다음에는 메인을 이렇게 로딩 해주면은 좋아요. 맨 처음 같은 경우는 로딩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true라는 값을 바꾸면은 로디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죠. 일단 먼저 first를 해줄게요. 맨 처음 로딩이 안 돼 있겠죠, 당연히. 일단 먼저 이렇게 first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해줄 것은 코로나 데이터를 한번 받아오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선 제가 받아올 데이터는 국내 카운티니까 링크 복사 이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이 데이터를 받아올 겁니다. 이제 쓸 거는 fetch란 건데요. fetch는 Java order, Bool order라는 뜻의 영어 단어죠. fetch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새로운 함수를 하나 선언해 줄게요. 메인에다가 app.js에다가 function get data 준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else로 바꿔줄게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다가 fetch를 복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받을 데이터인 command C 이거를 이쪽 링크에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 다음에 한번 제대로 되는지 볼까요? else니까 이걸 지워줘야 되겠죠. 보여주면은 여기 로딩이 되어 있고 console.log에 디바이스 먼저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줘야 되죠. 여기에서 get data 실행시켜 줄게요. 네, 보시면은 정보가 딱 뜨죠. 이 데이터를 받아온 정보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요거를 set load에 JSON을 넣어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로드된 게 끝나고 메인 페이지에 loaded로 뜨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요 메인에다가 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rops가 아니라 데이터 로드 변수를 전달해줄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로드를 해준 다음에 main.js에서 props를 선언해줄게요. props.load. 여기에서 저희가 받을 건 now case죠. today total case를 받아올게요. 현재 총 확진자 알아볼 거니까 저희는 total case를 받아온다고 합시다. total case를 받아오면은 total case 이렇게 쫙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total case를 한번 이제 디자인만 해주고 한번 이렇게 이쁘게 표시되게 해볼게요. 디자인 해줄 방법은 요 아래에 있는 styles를 이용해주면 된다. styles를 이용할 때 저희는 이거는 배경화면을 지금 설치해 준 거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컬러 팔레트 해가지고 이쁜 걸 하나 골라줘 볼게요. 약간 좀 파랑파랑한 느낌을 갈까요? 블루에서 좀 밝은 듯한 이런 느낌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나 해준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걸로 바꿔줍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텍스트
텍스트는 color는 white 샵 fff 샵 fff 준 다음에 스타일은 styles.text 이렇게 해주면은 이 텍스트의 컬러를 얻을 수 있죠. 하얀색 바뀐 게 보이셨죠? 그러면은 폰트 사이즈는 한 100 정도? 50 정도면 괜찮아요? 네, 한 요 정도로 해줄까요? 40 정도로 해볼게요. 40 정도로 해준 다음에 여기 아래에 간단하게 텍스트 해가지고 텍스트 총 확진자 코로나19 총 확진자 이렇게 쭉 뜨죠? 요거에다가 서브 텍스트랑 만들어 줄게요. 서브 텍스트 서브 텍스트는 뭐냐? 서브 텍스트는 컬러도 요걸로 해줄게요. 컬러는 요거. 그러면 스타일을 얘도 바꿔줄게요.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은 sub 텍스트. 짠, 이렇게 예쁘게 코로나19 총 확진자 만 몇 명 이렇게 쭉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한번 이렇게 해주고 쉐이크를 눌러줘서 리로드를 해줘가지고 리로드를 해주면은 이렇게 딱 앱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강의인 코로나19 총 확진자를 간단하게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번 기회로 뭐 간단히 리액트 앱을 만들어 본 계기로 뭐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앱이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